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원예연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재희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몽골 지방정부와 강원도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는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그 사업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필리핀 여러분들 필리핀과도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연수를 통해서 필리핀의 다양한 부처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기획과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배우는 그 교육에 대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서론과 그리고 그 농업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하고 결론에 대한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서론이 되겠습니다. 배경하고 목적인데요. 국제협력 사업은 주로 그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서로 단순한 그런 교류 관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개발 협력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그 국가들하고 같이 교류 협력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도토리현, 중국의 지린,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를 비롯해서 몽골의 튜브 아이마까지 같이 교류 협력을 진행했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몽골의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몽골은 육류를 중심으로 한 식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소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예, 그 농업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농업타운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몽골에 조성을 했는데요. 몽골에 조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제 몽골의 그 채소 생산을 자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고요. 그 기술을 지원을 하기 위한 그 교육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을 시작을 해서 그걸로 종료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사업이 계속 연장됨으로써 총 16년간 한국 돈으로 12억 원, 환율로 환산하면 US 달러로 보면 100만 불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세 곳의 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 재배를 하고 기술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기술 교육을 위한 전문가의 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 곳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진의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몽골 지도가 되겠고요. 울란바타르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튜브 아이막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센트럴 프로빈스라고 하는데요. 이 울란바타르의 위쪽
아래쪽으로 그 가까운 곳에다가 농업타운 3곳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가 도착한 날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자재가 왔을 때 흙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었고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갖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1년에 5동씩 해서 2년간 10동을 조성을 하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곳의 농업타운을, 강원도 농업타운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타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했는가에 대한 건데, 몽골 현지에 적합한 채소의 작물을 선정하고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은 3년간 초기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 시험 재배를 거쳐서 13작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열매 채소가 6작목, 그 다음에 잎채소, 뿌리채소가 7작목을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수경 재배를 도입하고, 그리고 2015년에는 겨울 재배를 도입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험 재배했던 작물들인데요. 토마토, 오이, 감자, 그리고 무와 같은 작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작목들도 같이 재배를 하였고요. 지금 이 장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재배되었던 모든 수확된 작목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에 파견하고 그리고 재배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초청 연수가 되겠는데요. 그 사업 기간 16년 사이에 한 48명 정도를 초청해서 연수를 하였고요. 초기에는 6개월간 장기 교육을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후기에는 단기 교육으로 여러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에 대한 작물별 그 재배 기술 교육과 그리고 필드 트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국문화 체험과 같은 것들도 하였습니다. 특히 후반기에 가서는 그 연수생들에게 그 체재비는 강원도에서 지원하였습니다만 항공료의 50%를 자부담을 시켜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예, 이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공정육묘장 모습과 그리고 토마토 농장 방문, 그리고 김치 담그기 하는 실제로 실습하고, 그리고 농기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조작 같은 것들을 직접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소 전문가를 파견을 하고 현장에서 교육시킨 과정입니다. 그 채소 전문가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되어 나갔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6개월 파견 나갔고, 두 번째 해부터는 1년에 4-5차례씩 나눠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타운의 상주관리자를 교육을 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농업공무원들과 그리고 인근의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들은 이제 작물 재배 기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요. 문제는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전체적인 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농기계 사용부터 시작해서 작물 재배 기술,
그리고 이론적인 교육까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세미나라든지 또는 현장 방문해서 교육을 직접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중앙정부조차도 사실은 그 채소 재배에 대한 어떤 그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방정부라고 하면 훨씬 더 그런 여건들이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몽골의 식품농업경공업부와 그다음에 몽골 국립농업대학교를 MOU를 체결함으로써 튜브도하고 강원도하고 진행했던 거에 중앙정부와 그리고 민간까지 같이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의 그 농업 공무원들과 농업인들을 소집을 하고 여비를 지급했고요. 울란바타르까지 먼 곳에서는 한 1,000몇백 킬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가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몽골 국립농업대학교에서 전문 교수가 번역과 통역을 담당해가지고 교재를 편찬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통역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튜브도에서는 교육장을 제공을 하였고 이거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회의장을 활용해서 이론 교육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습장으로서 강원도 농업타운을 이용해서 실습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울란바타르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주몽골 대사 그리고 교민들 그리고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그리고 몽골에서는 몽골 식품농업부 그리고 관련된 여러 주요 내빈들 외빈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의 개최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성과로 본다면 어떤 기술적인 그런 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매년 한 500명 정도의 몽골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요. 그리고 작물의 재배 상황은 시간을 많이 걸리긴 하였습니다만 한국 농업인의 한 70% 내지 80%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 담그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미디어의 다양한 홍보 활동이라든가 몽골의 총리와 같은 분들이 방문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강원도와 튜브도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을 어떤 우호증진만이 아니라 한국과 몽골 간의 우호증진에도 이바지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사업들은 몽골 내에서는 특히 시설 채소 재배에 대한 어떤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어떤 상당히 그러니까 우수한 성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 본다면 하나의 롤모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코이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차 현장을 저희 농업타운을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된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는 몽골에서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업타운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재배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사업으로 연계도 됐고요. 그다음에 몽골에서는 최초의 어떤 실습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몽골의 그 농업인 단체에서 또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형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농업타운이 나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유리온실이라든가 그리고 겨울 재배 시설 그리고 수경 재배 시설 같은 경우들은 다 본인들이 자기가 재투자한 시설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주요한 인사들이 방문을 했던 사진이 되겠고요. 이거는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재도 몽골어로 편찬을 하였습니다. 리플릿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농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그 생산물을 전시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를 해서 매번 항상 거의 1등 아닌 2등의 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대로 그 필드 트레이닝을 다양한 형태로 취했고요. 특히 몽골의 국립농대의 실습장으로서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구글에서 사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연차별로 변화가 됐는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곳을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2009년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6년도에 시설을 저희가 지원한 시설입니다. 지금 1번, 2번 그 비닐하우스 10동을 지은 게 저희가 지원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3번 유리온실이고요. 4번 딸기 수경 재배고요. 5번은 겨울 재배 시설입니다. 이거는 연차별로 계속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한 시설들이고요. 6번은 그 스위스 자금에 통해 가지고 그 ODA 사업으로 받아서 NGO에서 교육장을 이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7번은 그 퇴비 그 발효 공장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뒤집어 놓은 사진인데요. 플라스틱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빨강색으로 쳐져 있는 이 10동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 자체 투자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다른 지원을 받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현재 단지를 만들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또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갔는데요. 농업타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본다면 어떤 그 관련된 기자재들이라든가 재료들의 통관에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과의 협력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관세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롯돼서 나타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타운의 위치를 이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지자체장의 의사결정,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이 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적합한 지역이 아닌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정부, 즉 코이카의 사업과 같이 좀 더 사전조사가 면밀히 진행되고 그리고 검토가 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시범 재배에 있어서 본다면 그 나라의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의 여건들 그리고 소비 시장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 문제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데몬스트레이션 파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작물 재배 기술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속 가능성을 고려를 했을 때 출구 전략을 찾는데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 전수, 지도의 문제입니다. 강원도 농업타운에서 본다면 여기에 그 스텝들이 사실은 바뀌지 말아야 됐습니다. 기술 지도이기 때문에 공여국의 PM도 마찬가지고 수원국의 최종 수혜자도 바뀌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전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뀌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야 사실은 기술이 축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서로 양 국가 간에 또 지방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배기술 측면에서 본다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데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초기의 계획에 비하면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대학을 같이 연계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갔고요.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타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ODA 사업에 있어서 본다면 일반 농업인이기보다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됐고요. 요거는 그 사실은 이 그 지방 정부 간의 이해관계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이해를 서로 못했던 부분들도 연계가 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거가 의사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정부에서의 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한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들 갖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됐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요거는 그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에서 이제 평가를 2018년도에 받았던 건데요. OECD 다크의 5가지 평가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한 결과 상당히 그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 그 1인당 GNP의 성장 속도와 그리고 시설 재배 면적의 그 변화를 두 개를 비교를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보시면 거의 95년까지는 그 속도가 거의 그 유사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정체되고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은 계속 올라가지만 시설 면적은 이미 충분히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 재배 면적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같이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자, 다음 장면에 보시면 딸기와 수박이 되겠는데요. 총 면적 대비 노지 재배에 비해서 시설 재배 면적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와 수박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시설 면적 증가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고요. 이런 작물들이 이제는
거의 시설 재배 위주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열매 채소들은 경제 성장이 되면서 점점 더 시설 재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바뀌는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 첫 번째, 각각의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와 두 번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영향을 결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케이스를 한번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본다면 유사한 그 몽골에 대한민국에서 몽골에다가 시설 재배의 그 어떤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러한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의 두 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이카에서 저희 사업을 와서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으로 전환했던 것들이 그 왼쪽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 2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두 개의 장소에서 140만 불의 사업비로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딱 2년 동안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설 설치하는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 사업은 강원도에서 16년간 사실은 처음에 3년을 계획했습니다만 그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이 돼서 사업이 연장을 통해서 16년간 진행을 했고 예산은 US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약 100만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즉 기술 지원의 65% 정도의 사업비가 진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뭐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업의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지방정부의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중앙정부에서 했던 사업과의 다른 차이점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비교를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원도하고 몽골의 튜브 아이막하고는 양 도간의 교류 협력, 친선 교류 협력을 우호 협력을 통해서 교류를 맺고 있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간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그런 것들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강원도의 강점은 고랭지를 중심으로 한 여름에 시설 채소를 생산하는 것들은 채소 생산이 어떤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에 저희가 기술의 전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을 선택한 게 이제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기술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서 사실은 어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사실은 수원국이나 공여국이나 양쪽에서의 담당자들이 그 사실은 자질과 그리고 주인의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 양성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여국이나 수원국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그 지방정부에서의 ODA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코이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처럼 충분한 사전조사 기획 단계에서 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그 지방 정부의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어떤 롤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